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 양지 복정 외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시정을 제프며 현재 성남시가 맞닥뜨린 위기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며 신상진 시장님께서 내걸었던 약속들을 시민들은 기억합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구호는 분명 많은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약들이 표류하고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민들의 실제 필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지만 시장님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보다 정치적 치적 쌓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시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신상진 시장의 행정력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시정 운영에 대해 냉철히 뒤집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은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닌 진정성 있는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안 계시기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 성남시립의료원의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훈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의 민간 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분당 서울대병원의 위탁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11월 28일 날 보건복지부에다 위탁 승인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 대학병원급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간 위탁을 통해서 대학병원이 그 진료가 활성화된다는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간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워딩을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 위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직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다 알다시피 의료 손실이라든가 지금 단기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을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작년에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용역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승인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의료진 유입과 진료 체계 개선 등 지금 민간 위탁을 통해 대학병원의 어떤 진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1을 보겠습니다. 국립대 진료과별 의사직 모집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들조차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간 위탁이 의료진 충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의 교수진과 의료진을 충분히 파견할 여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특정 병원에 대해서 지금 지정을 했다던가 뭐 추라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에 대한 파견에 대한 여유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승인이 나고 대학병원에 대한 위탁 공고를 하고 나서 별개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수의 의료진만을 배치하여 보여주기식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우려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소수의 의료진을 파견해서 뭐 위탁에 그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은 시장님도 생각이 같으시면 전부 위탁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소수에 대한 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반대 단체에서 항상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위탁이 되면 진료비가 상승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축소가 될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민간 위탁의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진료비 상승과 공공의료 축소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반대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료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요. 그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2차 병원입니다. 2차 병원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근데 지금 저희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8,807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 비급여 수가가 350개, 0.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비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대부분 비급여 수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대학병원 위탁이 되기 전에 승인이 난다 그러면 시장님 직속으로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직접 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료 표준 시스템이라서 CP라고 해서 이 병별로 예를 들어 수가가 가행 진료라든가 가행 처방을 못하게 수가를 지정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 두 번째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선 7기 때 3억 8천 정도의 공공의료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8억 3천 정도로 118% 정도를 인상해서 지금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료비 상승과 공공의료 축소는 없을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진 1을 보겠습니다. 민간 위탁 이후 의료비 상승에 대한 표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마산의료원,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이 민간 위탁 1년 뒤 주민부담 진료비가 2, 3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도 민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면 시민의 진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이 제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성남시 의료원이 주상기 질환, 임신 및 출산 질환을 의료 소요와 성장성의 낮은 분야로 분석한 사실이 맞습니까?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역 보고서에 나온 산부인과에 대한 부분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 사항으로 받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어떤 그 분이 주장했던 부분, 상가를 없앤다는 부분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 산부인과 외래 중심으로 축소하고 중증인과 전문 병으로 연계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필수 진료 과목으로 이를 축소하려는 계획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수익성을 택한 결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수익성을 택한다면 결국은 진료비 상승이 될 것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에 대한 소극적 대처 방안뿐만 아니라 한의과는 아예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한의과는 언제 개소하고 언제부터 진료가 중단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과 진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 초부터 2024년 올 11월까지 2년 동안 개설이 됐었고요. 한의과 한 분이 전문의가 진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계약을 안 한 부분은 현재 지금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성남 시내에 한 37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에도 한 89개소가 병원급으로 한의원이 지금 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의과를 개설하고 그 재계약 여부는 원장의 권한입니다. 네, 인사 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의원님도 알다시피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공개를 못 해드리고요. 참고로 그 한의과 선생님 한 분 계시면서 일일 진료 평균 인원이 5명 정도였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수익성이 떨어져서 종료됐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 한의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의과 부분은 수익성이 없던 부분을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내보면 2023년도에는 1년 진료 실적이 5,700만 원 정도였고요.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정도 진료 실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분 연봉은 1억이 넘었습니다. 연봉은 대부분이 의료 선생님의 평균 연봉 2억 5천이죠. 평균 연봉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의과가 1억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사 선생님과 비교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한의학과가 많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진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한의과가 진료 실적이 조금은 떨어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의과는 구석에 진료가 좀 불편한 것에 모아놓고 또 어떤 수익성이 종료된 것으로 우리 의료원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상승과 공공의료 축소는 민간 위탁 반대 논리가 맞는 것이 아닌지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요. 혹시 행정적 절차나 문제나 내부 의사 결정에 지연 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은 사진상을 보면 성남시 의료원의 접수 민원 한의과 지속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의과는 지금 주민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만성 질환 및 퇴행성 진료의 한의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의학과 축소는 의료 선택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폐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인지 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의과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내용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검토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성남시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과 운영 재개를 언제까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 한의과와 한의사 채용 계획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의과는 양방일변도의 의료 체계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대안이었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진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의 산부인과에 대해 소극적인 진료 방안을 마련하고 한의과에 아예 없앤 것은 명백히 수익성 창출을 우선시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성남시 의료원의 시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의료 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의료원 의사직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99명이고요. 현원은 55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현재 의사 채용 및 퇴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공고 채용을 냈었고요. 23분 정도가 입사를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성남시 의료원 전문의 현황입니다. 시장 취임 이후 현저히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의료원장을 22개월 동안 임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채용을 원하는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는 시장이 무책임을 드러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퇴사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의사 채용에 대한 부분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줬었고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의료 개혁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의사 채용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전 안태영 의무부부원장이 작년 2월 문화복지회에서 기존 의사들만 해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데 진료를 안 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하게 일하고 있는 의사들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고 온 의사들한테 나쁜 영향을 줘 결국 열심히 하는 의사가 병원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자주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승인 병당 196병상이고 입원 평균 110명, 하루 외래 평균 500명입니다. 이게 수치가 맞나요? 네, 일단 일일 평균 환자 입원 현황은 한 105명에서 110명 정도고요. 저희들 외래 인원은 490명에서 한 500명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적정 의사 수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의료법 36조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의료 의사 인력이라든가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정 그 정원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들 지금 입원 환자 110명하고 외래 환자 500명 기준이 있을 때 나름대로 뭐 반올림까지 하고 해도 적정 의사 수는 18명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전 안태영 의무부원장이 말한 기존 의사들만 해도 충분하고 진료를 안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반증이 되는 말씀이겠네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뭐 의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안태영 부원장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일단 의료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섹션에 대한 뭐 어떤 늘리고 뭐 개인적인 열심히 진료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식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원 내부 문화와 관리 부실이 그 원인 아닙니까?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요청했습니까? 어떤 부분 말입니까? 진료를 기피하고 편하게 근무하려고 하는 인식이 지금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선 필요성이나 어떤 개선 방향을 기존에 이제 마련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가 2022년 7월 18일자 오자마자 현황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병원에다가 개인별 의사별로 섹션을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 성남시 의료원은 3개 노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노조, 사무직 노조, 의사 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노조에 의해서 저희들은 요구한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직 내 부정적인 문화가 신규 의사들에게 전염되며 진료 의지를 꺾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의사 충원은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에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당장 의료진 충원을 하기보다 흐트러진 문화를 근로 의식을 고쳐야 하는 그런 문화를 잡아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현재 의사당 진료 세션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 평균 섹션이 한 5섹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션 혹은 간혹 7, 8세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션이라는 것에도 대부분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의사들이 이 진료를 보고 있는 오전 오후를 해서 하나의 세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들 평균 월급은 2억 5천이고 대부분의 4, 5세션을 한다면 즉 2일에서 2.5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인 부분은 5섹션이 기준이 아니고요. 외과라든가 정형외과, 그다음 내분비외과 이런 분들은 뭐 따로 수술이라든가 외과하고 정형외과나 나머지 내분비내과 이쪽은 뭐 건강검진 이런 쪽도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과별로 다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수술이나 이런 것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만 본다고 있다면 4, 5세션이면 즉 2일에서 2.5일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진 7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형외과 진료 시간표입니다. 만약 수요일 오후에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가 있는데 진료가 없네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진료는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돌려보내겠죠. 자, 사진 8, 순환기과, 안과 등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진료과가 그렇습니다.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입니까? 성남시 의료원은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상입니다.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의 진료 체계는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사진 9를 보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의 정형외과 시간표입니다. 동일하게 인천의료원 정형외과는 근무 시간이 풀로 차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공공의료원이 7, 8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사근무는 진료, 수술, 강의, 연구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연구는 근무 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도 공부, 연구는 근무 시간 이외에 하고 근무 시간에는 근무, 즉 일을 합니다. 현재 시립의료원은 진료 세션은 대부분 4, 5세션, 간혹 7, 8세션 합니다. 놀랍게도 시립의료원 의사들은 대부분의 근무 시간이 2일 또는 2.5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을 풀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의 의사들은 본분인 진료를 회피하는 동안 환자들 대기시간 증가와 진료기의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 섹션을 전면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기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난 9월 13일 날 한호성 원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임 원장 기존 의사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우려하며 조직 내 마찰 등이 생기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원의 리더십은 시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의사들의 저항이 들어와 강력한 쇄신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는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내부 소신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을 있습니까? 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다각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역 위기, 곧 지금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존의 무산의적인 것을 버리고 강력한 쇄신과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남 시립의료원이 덩치 큰 보건소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성남시 의료원 안호성 원장님 진로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서울대병원에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겸직 허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겸직 허가를 드린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한 섹션씩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월 13일 날 취임하셔서 분당 서울대병원 진료를 나가신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4번 나가셨어도 진료 끝나시고 복귀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셨습니다. 예, 그럼 2세션을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겸직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3월부터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성남시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겸직 허가는 분명 내년 2월 28일까지만 겸직 허가가 나온 상태고요. 3월 1일부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는 부분으로 상근으로 해서 근무를 하실 겁니다. 설마 서울대에서 또 근무하는 겸직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때는 겸직 허가를 저희들이 안 내줄 겁니다. 예. 3월부터 의료원이 풀타임 근무를 하실 텐데 직접 진료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원장님하고 일단은 얘기를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원장님 같은 경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라든가 수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겸직이 끝나시면 그 부분도 의료원에서 적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원장이 나서서 성남시 의료원의 운영과 환자 유치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만큼 원장의 역할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책임자로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책임감 있는 행보와 전념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현대 문제는 단순히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운영 주체를 민간에 넘긴다고 해서 조직 문화와 진료 체계의 문제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 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진료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근무 시간을 정상화하고 즉 풀로 근무할 수 있는 진료 세션이 7개에서 8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민간 위탁 논의는 즉각 철회하고 시와 의료원이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FC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성남FG 24년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2024년 성남FC 목표 및 달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FC는 올 시즌에 K리그 일부 승격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아쉽게도 2부 리그 13위로 시즌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올해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교사 삼아 일부 승격 달성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반드시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성남의 지성을 높이고 92만 성남 시민 축구로 하나 되는 성남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부 리그에서도 13위 최하위로 시즌을 종료했습니다. 정경준 감독 체제 이후로 봐도 9경기에서 3무 6패란 초란 성적을 기록하고 팀의 경기력 회복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성적은 목표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으며 누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또 감독도 여러 가지 주요 선수 부상도 있었고 새로운 감독 선임이 좀 약간 지연된 면도 있고 또 감독이 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성적은 하위권으로 좀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보다는 내년도 승격을 목표로 노력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25년도 성남 FC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25년도 예산은 86억으로 시비는 55억, 도비 5억, 자부담 26억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출 자료를 보면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 최소 60억은 확보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선수 확보 계획은 일단 구단 측에 FC에 있고요. 선수단 급여 구조 개선 송하고 또 비즈니스 클럽 창단을 통해서 재정적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FC 예산이 반토막이 났는데 과연 일부 리그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부족한 예산이지만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나 문제점을 개선해서 일부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FC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채용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무국장의 채용에 대해서는 성남 FC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채용했습니다. 예, 사무국장은 전 국민의힘 시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무국장 내부 승진 또는 공채 및 특채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특별 채용으로 채용된 건가요? 일단 인사 규정에 보면요, 성남 FC 인사 규정에 보면은 구단 업무 특성상 재당 대표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 자격 기준과 별개로 특별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남 FC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구단을 운영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구 전문성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성남시 정책과 환경을 또 이해하고 또 집행부와 또 시의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행정력 높은 인재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FC가 지금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자격 기준 예외를 적용해서 지금 채용했습니다. 이 자격 기준은 뭡니까? 자격 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 기준이 지금 예외를 적용해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 자격 기준이 뭐냐고요? 일단 구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이게 자격 기준이라는 게 뭐 스포츠맨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 축구나 이런 거에서 잘 아는 사람이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자격 기준을 예외를 적용해서 대표가 아무리 지정할 수 있다고 해도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자격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서 채용하는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채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선수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면이 아니고 내부적인 사무 운영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의원 생활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행정력이나 이런 게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런 아니란 판단이 지금 성남 FC가 성적이 바닥을 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대표이사님 지난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교훈을 통해 얻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교훈을 얻는다는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대표이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무국장 채용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 FC는 더 이상 실패를 용납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대표이사가 단지 공부를 하고 교훈을 얻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남FC는 미래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시민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남FC는 현재 성적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뒷받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성적 부진의 책임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특히 대표이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현재 성남FC의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남FC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남FC는 시민의 열정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과 분석과 혁신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팀을 정상화시키십시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남FC의 존립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성남FC 임원진과 신상진 시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성남FC는 시민의 팀으로 몇몇 경영진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성남FC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면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10분 주십시오.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강호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이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과 비교를 해봐도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임기 시작 후 같은 시기로 비교해봐도 전 은수미 시장은 본회의 불참 2회, 이석 4회였습니다. 그런데 현 신상진 시장께서는 불참 13회, 이석 12회로 전임 시장에 비해 본회의 불참 및 이석 횟수가 4배 정도나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신 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장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덕수 의장님 영상을 잘 봤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의장이 시장님을 비판하시겠습니까? 본인은 연간 21회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그 지방자치법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대로 시의회에서는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 시에 시장님 또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끔 출석 요구서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가 있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불참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본회의는 출석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정과 관련된 일을 다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현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본회의에 몇 차례 참석하셨습니까? 3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이 며칠입니까? 회의 수가 45회고요. 참석이 3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일이 불출석 아닙니까? 근데 왜 불출석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까? 그 부분은 불출석 하지 않으셨다는 대답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의 시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시정에 관해서 다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현안이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에도 봤듯이 불출석하고 이석이
전임 시장에 비해서 4배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기조원 실장님과 시장님께서도 잘 숙지해 주시고 출석을 더욱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동안 시장 성남시의 중요한 현안들은 논의되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사후 보고나 영상 등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자주 비우셨는데 시장님 취임 이후에 몇 차례 국외 출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그 국외 출장 횟수는 7차례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데도 잘 못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신상희 시장님은 9회 약 5억 5천만 원이고요. 은수미 시장님은 1회 약 4천만 원입니다. 신상희 시장님은 23년에 3차례, 24년에 6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은수미 정권 때와 비교했을 때 소요된 예산 차이는 무려 5억입니다. 차이가 꽤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출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 2019년에 은수미 시장님께서 CES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장을 불가하거나 아니면 삼가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9회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4년 1월 7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와 뉴욕을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수의 변경이라든가 장소의 변경 때문에 좀 불리했지만 같은 기간에 연달아서 업무를 추진하신 거기 때문에 그 숫자의 차이는 그런 게 2회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자료로 주신 자료로 지금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자매 결연 협약 체결 뭐 이런 목적으로 나가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혹은 소관부서 국장이 가거나 화상회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시장님께서 7차례 나가신 거를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턴 시와 자매결연 관계로 나가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또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서 풀턴 카운티, 또 브로츠와프시 각 1회씩 2회를 나가셨고요. 브라질 이클레이, 또 멕시코 블룸버그 시트랩, 또 2024년 올해 다녀오신 스마트시티 월드 콩글레스는 그 주최 측에서 초청에 의해서 나가셨고 CS에 2번 참관하시고 국내 저희 성남시에서 나가신 기업인들을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필요해서 나가셨겠죠. 지난 10월에는 멕시코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사유가 무엇입니까? 멕시코 말씀하시나요? 멕시코요. 블룸버그 시트랩 초청 받으셔서 가셔서 저희 시책을 홍보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 시책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그 해외 관계자들에게 그 저희 시정 시책을 홍보하고 또 같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실이 있습니다. 멕시코 출장에서는 솔로몬의 선택을 소개하고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까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냐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멕시코에서 있은 블룸버그 시티랩은 그 세계적인 어떤 권위적인 그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 회의체에서 공식 초청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선택은 이제 도시에서의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초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충분히 저희 시책을 홍보해서 저희 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멕시코까지 가서 직접 설명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출산율이 떨어지니 한국에는 어느 지자체가 결혼 중매 정책까지 펴다니 하는 행정이 저런 일도 한다니 하는 이슈나 가십거리 그 정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출산율 제고율을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1가정 양립제도가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외 출장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희 성남시는 4차 산업 중심 또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 선도 도시로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또 관련 정책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또 저희 시책을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글로벌화된 어떤 세계 추세에 맞고 앞으로도 저희가 우호 도시나 또 자매결연 이런 것들은 더욱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저희만 나갔던 것은 아니고 상대가 되는 여러 그 해외의 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수차례 답방을 오고 저희의 어떤 스마트 시티나 이 솔로몬의 선택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시장님이나 소방부처 국장님 가거나 화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외 출장이 증가하면 행정력과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외 출장을 가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국외 출장은 올해만 해도 출장 일수가 44일입니다. 맞습니까? 그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예, 못했습니다. 주신 자료 제가 세워보니까 44일입니다. 시장님 해외 가족여행 일주일 갔습니다. 그럼 50일이죠. 이 속도라면 지금 아직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2달을 성남을 떠나 해외 체류할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해외 출장이 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확인한 바로는 시장님께서 그 해외 출장 중에도 각종 그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요 사항이나 현안 사항들에서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다 수시로 체크를 하시고 필요한 지시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에 어떤 누수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50일 동안 1년에 아니면 60일 동안 1년에 성남시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기 시청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기회를 확보하셨나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만나는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맨날 와서 또 구호를 외치고 그러고 있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 공약 이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성남시 재정 자립도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 기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정 자립도 1위입니다. 경기도 내 공약 이행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두로 알고 있습니다. 선두요? 예, 사진 12를 보겠습니다. 시장님 성남시장 공약 이행 경기도 중간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거고요. 재정이 뒷받침되는데 공약 이행 수준이 중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 주어진 여건의 변화가 이제 출마 당시하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기간의 소요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100% 공약 이행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임기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공약 이행도 1위고 재정 자립도 1위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내 공약 이행 순위는 중간 순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이행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공약 이행 현황이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턴마이스 사업, 지하철 38호선 연장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관련 기사만 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13을 보겠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8호선이나 연장 추진이나 지하철 3호선이 조기 추진이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과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잘 진행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홈페이지만 봐도 과장되거나 왜곡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진 14를 보겠습니다. 성남FC 공약 내용을 보면 이미지 개선 100% 달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FC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런 목표와 실적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시장님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지 시장님, 지금 성남시는 불통과 무능, 행정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본회의 정치적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시장, 불필요하고 잦은 국외 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시장, 시민과의 약속한 공약 이행을 중도에 멈춘 시장, 이 모든 것이 성남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치적 치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목마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국외 출장에 소모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재배치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행정력 리더로 거듭나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미래도시 신도시 업무 2부지 관련해 잠깐 묻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공개발정책관 정성철입니다. 3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역 앞에 있는 위치한 해당 업무 2부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부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례 업무 2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우리 시정에 부합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유산 용역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진 15를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서 22년까지 업무 2부지 문화시설 복합 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한 용역입니다. 다시 유사한 용역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당초 첫 번째 2020년도에 뭡니까 그 예비 타당 등 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시설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사업 이후에 2021년 11월 달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화 전력 마련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공공청사랑 문화시설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뭡니까 그 수립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를 보면 이번 용역의 핵심 내용이 사업 방식 검토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지 매각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부지 매각은 아직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화라는 것은 뭐 부지 매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뭐 확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저는 새 용역이 부지 매각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혹에서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진 16번을 보겠습니다. 위례 업무 2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사업 실현 재원 마련하는 일부 부지 매각 시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부지 매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 진행된 용역 결과에서도 부지 매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용역 결과를 방패 삼아 부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용역이 아닌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초 2022년 뭡니까 그 사업화 전략 용역 때 결과가 이제 일부는 부진맥하고 일부는 위탁 개발 쪽 나오기 사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이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이 주민이 결정해야 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왜 용역사가 결정하는지 저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고요. 심일 결정할 수 있는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 시급히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대안으로 2-2 부지를 2-1은 문화복합시설 건물을 짓고 2-2 부지는 문화 및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어떻는가 시장님께 검토 요청드립니다.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처럼 주말에는 피크닉장으로 평일에는 시민들이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례동 인구는 4만 6천 명에 달하지만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2-2 부지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왜 시장들은 좋은 땅만 있으면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2-2 업무 2부지는 공공자산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